유럽인들만 몰라가는 베트남의 그곳입니다. 베트남 휴양지 어디 아십니까? 다낭, 나트랑, 그 뭐 다낭, 나트랑, 호치민,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베트남의 진짜 매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로 판띠에시라는 곳입니다. 판띠에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무이네 알아요? 무이네? 무이네 해변? 무인에 갔었죠. 무인 해변. 아니 뭐 여행지를 몇 개 다닌 거예요 도대체? 걸어서 3개까지 힘나요? 아니 진짜 많이 다녔네. 좋죠 무이네? 무인해 좋습니다. 자.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인들에게 이곳 무이네 해변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자숲 해변으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풍과 육풍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핑과 카이트 서핑 등 세상 익사이팅한 수상 스포츠를 위한 맞춤 핫 스팟으로요. 잔잔한 파도만 이는 나트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이네 해변에서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 3km 이상 쫙 펼쳐진 흰 모래사막 언덕을 오르는 순간 과장 조금에서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사하라야? 싶으실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베트남이야? 베트남이구나 하실 거예요. 아, 베트남이구나.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요. 꽃청춘 젊은이들이 세상 즐겁게 타던 샌딩보드도 즐길 수 있다죠. 아하. 그리고 사막 언덕은요. 모래 빛깔에 따라서 화이트 샌드 듄, 옐로 샌드 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화이트 샌드 듄은 최고의 일출 감상 지역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환상적인 일출 타이밍이고요. 이 모든 투어는 지프 트럭을 타고 사막 위를 누비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모두 아직까지는 별도의 입장료가 없지만요. 더 알려지면 곧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 기자 말대로 진짜 이곳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보석 같은 그 관광지라는 얘기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카니발 대백과사전 19, 17위 공개합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모모모를 위한 날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잔뜩 태우고 거리를 행진하는 퍼레이드카, 새 옷을 입고 엄마 아빠 손 꼭 붙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꼭 어린이날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와 같은 음력 8월 15일 추석인 떼쭝투의 풍경입니다. 근데 이 떼쭝투가요 어린이들을 위한 명절이 된 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통령을 지냈던 호치민 덕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946년부터 떼쭝투만 되면 전국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이들아 행복한 떼쭝투가 되거라. 베트남의 희망은 너희들이야. 라는 훈훈 돋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러한 이유로 떼쭝투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 어린이들이 꼭 맡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행운을 빌어주는 무어런이 되는 건데요. 오, 저거. 부채를 흔들고 막 사자춤 추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베트남에서는요 이렇게 동물 탈 쓰고 춤추는 것을 무어런이라고 하는데요. 무어런을 하기 위해서 동네 아이들이 서로 조를 짜서요. 부모님이 사준 사자, 용, 이런 탈을 쓰고 작은 술에 북을 담아 둥둥둥 울리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한 해 복을 빌어주고요. 그 대가로 동전이며 사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어런으로 온 집의 행복을 빌어준 아이들은요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긴다는데요. 자, 온거리 노점이 마치 장난감 가게처럼 변신을 하고요. 또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이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1년 중에 가장 아이들을 위한 날, 아이들의 명절답죠.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휴가 없이 훌쩍 떠나는 골목여행 19, 이제 6입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에요? 오바마냐, 트럼프냐. 야, 요거 꿀템인데? 야, 이제 많은 게 걱정이야. 여기네. 오늘 무범 확률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하면 여행자 거리라고 불리는 대탐 거리는 물론이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모 마리아 성 앞에서 인증샷, 그리고 호치민 중앙 우체국에서 엽서 보내기, 이 정도는 관광객 필수 코스라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저처럼 책을 제 몸과 같이 여기는 독서 단원분들을 위한 히든 스팟이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점 골목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어로 드엉싹이라고 불리는 이 서점 골목은 중앙 우체국과 성모 마리아 교회 근처를 지나는 응엔 반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기한 쪽에 10개씩 총 20개의 서점이 즐비한 건 멋있다. 기본. 자 그리고 서점 반대편에는
빨리 책 산 거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북카페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카페는요, 꼭 책을 사러 오지 않더라도 개인 책을 읽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음식도 아니고 음악도 아닌 왜 굳이 서점 골목을 조성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국민 1년 독서 수가 평균 0.8권 정도로 한 권도 채 안 된다는 사실에 띵 충격을 받고 독서 인구를 파워업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점 골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계획이 좋네. 게다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곳 거리가 뭐 베트남 관광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약간 식민지였던 아픈 역사가 지금은 또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거리 분위기가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맞아. 예, 건물들이 굉장히 예쁜데 예쁘죠. 그 이제 우체국만 돌면 이 거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서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야, 큰일 났다, 진짜. 잠깐만. 어머, 진짜 큰일 났어. 1, 2가 붙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죠. 1, 2 붙어 있으면 그냥 확정이잖아. 자꾸 오바마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여행의 정석, 바로 시내 중심가겠죠.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후안띠엠 호수인데요. 특히 이 호수의 시그니처, 태훅이라는 아치형의 붉은 다리를 건너서 사원을 쭉 둘러보시고 하노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동수원 시장까지 다 보시고 아이고 하노이 구경 다 했네 라면서 호텔로 들어가서 뻗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오후 6시, 7시쯤 어슴푸레한 밤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하노이의 나이트라이프의 성지 타이엔 맥주골목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맥주골목에서 펼쳐지는 하노이 프리덤은요,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에 좌우 양 사이드에 수백 개의 목욕탕 의자가 쫙 깔리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네? 그냥 일상의 축제예요. 재밌겠다. 서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보통 메뉴와 가격대는 비슷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자리 그냥 골라 앉으시면 되고요. 경비가 꽤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은 킵. 종류에 따라 2만에서 3만 동인데요. 비싸네. 3만 원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공이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네. 하나로 1,000원. 1,500원 선이고요. 진짜 싸. 또 베트남 생맥주는 비아허이. 베트남 말로 신선한 맥주라는 뜻입니다. 전날 밤 주주한 맥주만 판매하는데요. 놀라실 만한 게 생맥주 값이 한 잔에 약 5천에서 10,000동. 하나로 250원에서 500원 정도니까 우와, 부담 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싸네. 베트남 물가는 참 아름다워. 그럼 안주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노이 로컬인이 엄지척 강추하는 안주는요, 램쭈란입니다. 발효시킨 돼지고기를 갈아서 어묵처럼 튀긴 뒤로 맥주를 술술 부르는 맛이라고 하죠. 역시 안주도 1,000원대부터 푸짐한 요리도 5,000원 미만 선에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 타이엔 맥주 골목에서는 돈 걱정 없이 실컷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겠어. 네. 여기서 제 마음속 1위인데요. 아,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뭐 네. 한석준 씨 생일이라 10,000원 정도 써요. 10,000원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거네, 여기는. 못 일어날걸? 아, 이거 일부러 그래요? 오이는 오상지 일부러 넣어. 이거 이제는 무서워진다. 우리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5위는 오상지입니다.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베트남.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자, 커피의 나라인 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카페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이 뭐야? 어머! 저기 아파트예요? 다 가게예요? 다 카페야? 다 카페예요, 설마? 자, 9층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는요. 놀랍게도 건물 전체가 다 카페입니다. 아니,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면은 건물 전체가 커피밖에 없어. 자, 먼저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탑승합니다. 참고로 저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왕복 3,000동. 아, 3,000동 너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원에. 아, 그래요? 놀란 게 좀 민망하겠네요. 아, 맞아요. 저희 좀 단위가 크죠. 약 150원의 엘리베이터 입장료를 내고 9층으로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계단을 한층 내려오면서 각 층을 또 구경을 해주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6층에 가시면 카페 전체가 그야말로 포토존인 더 래피 카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쁘네. 자, 아기자기한 저렇게 일본식 도기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한 이곳부터 인생 사진 일단 남겨두시고요. 커피 주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페 소다 한 잔이요.
달콤 쌉쌀한 베트남 대표 커피인 연유 커피, 카페 스오다. 예, 세포를 깨우는 마법 같은 한 잔인데요. 맛있어. 자, 요즘은 또 카페 하면은 커피뿐만 아니라 또 디저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5층에 케이크가 유명한 사이공 오삐 카페가 있습니다. 이뻐. 자, 입안 가득 딥한 치즈 맛을 느낄 수 있는 레드벨벳 케이크가 강추입니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시그니처 음료인 알록달록한 요구르트 스무디는 케이크가 세상 찰떡궁합. 자, 입이 너무 달달하셨죠? 일단 4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당신을 위한 따뜻한 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단맛에 지친 분들은 어. 싹 씻어주는 겁니다. 아주 주락주락하는 사람들은. 네. 자,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티룸 팝비. 조명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예쁘죠? 예쁘네. 자, 여기서는요, 진열된 차들의 향을 일단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면 되는데요. 찻잔 덕후들 심장 일단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벽면에 있는 찻잔 중에 마음에 드는 찻잔을 고르면 어머머머. 그 잔으로 세팅을 딱 해줍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저 아이디어네. 네, 내가 직접 그래. 마시는 찻잔까지 고를 수 있는 거죠. 어. 정말로 나만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길 수 있어서요. 나를 위한 찻잔이라니 공주가 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페 아파트먼트 포인트. 모든 가게에는 아까 보셨죠? 테라스가 있습니다. 저 로맨틱한 분위기의 테라스들은 경쟁하듯 저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호치민 거리를 활보하는 별빛들과 커피 타임을 즐기면 아무래도 호치민 여행 최고의 추억이 될 겁니다. 아이, 좋다, 진짜. 다행이다. 자유여행가들의 필수 코스, 베트남 하노이. 저희가 휴가 없이 훌쩍 떠나는 골목여행 1탄에서 맥주거리를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맥주거리가 있는 호안끼엠 호수 북쪽 부근, 일명 36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큰 시장인 36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서요. 현지인들이 애정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10에서 20번지 일대에 헝덩, 즉 과자라고 써있는 가게가 쭉 있는데요. 과일을 말린 과자, 오마이, 냠냠 해보겠습니다. 열대 과일이 많은 베트남에선 살구, 자두, 매실, 복숭아, 라임 등 무려 100여 종이 넘는 과일과 채소를 건조 또는 설탕에 절여서 과자처럼 먹는데요. 젤리 같은 식감과 진한 단맛이 훅 느껴지지만 뒤이어 맵고 쓰고 시고 짝 오묘한 맛의 파티가 팡팡. 아, 저는 여행 가서 먹어봤는데 되게 즐겨서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새로운 골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과자거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인데요. 베트남식 치맥을 즐길 수 있는 바비큐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 다들 발굴 중이시네요. 그렇죠. 발굴 중이죠. 숯불 연기가 이글이글 올라오는 그릴 위에 청년 요리사가 능숙한 솜씨로 닭꼬치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달콤매콤한 소스를 주르륵 바르는데요. 오, 입천장 대도 좋으니 한 입 베어 물고 싶으시죠? 진짜 맛있겠다, 저거. 또 짜잔! 베트남식 바게트인 반미를 연유 소스를 발라 촥 구우면 캐러멜화된 반미는 겉은 바삭, 속은 쫄깃. 베트남표 허니브레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허니브레드와 매콤달달한 닭꼬치를 함께 먹으면 술 못 먹는 저도 여기 맥주 한 병이요 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맛있다는 뜻이죠.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현지인 최골목 꼭 누벼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움직이는 시장. 시장에서 파리지앵 배워보죠. 자, 그러면 구경 한번 와보세요. 세계시장 19, 저 전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이 메콩강의 끝자락에 위치한 베트남 건터시는요. 무려 18세기부터 수상시장이 발달한 도시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까이랑 수상시장입니다. 까이랑이 건터시의 가장 큰 수상시장일 뿐 아니라 관광을 위한 시장이 아닌 정말 레알 베트남 상인들이 찾는 도매시장입니다. 보통 새벽 4시, 5시면 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이런 시간. 오전 6시에서 7시가 피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까이랑 수상시장의 간판은요. 바로 이 꺼이베오라 불리는 긴 짝대기인데요. 짝대기에 매달려 있는 게 바로 판매 상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보일 때 상인에게 손짓을 하거나 상공에게 얘기를 하면은 움직이는 가게가 그대로 내 앞까지 와서
물건을 건네줍니다. 아, 대단하다. 정말 신기하네. 이게 뭔가 약간 재미있는 약간 이벤트 같아. 재밌죠? 네. 자, 그리고 이 까이랑 시장에서도요. 안 먹고 가면 서운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 쌀국. 쌀국수입니다. 진짜 흔한 먹을거리지만요. 까이랑에서 38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띠앱 할머니의 쌀국수는 할머니가 매일 새벽 2시부터 직접 우린다는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먹고 싶다. 꼭 맛보세요. 진짜. 너무 구경 한번 와보세요. 세계시장 19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좋아하고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시장의 매력은 프랑스에서도 한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에만 무려 90여 개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 많은 프랑스의 시장 중에서 저 전 기자가 강추하는 곳 바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문을 여는 파티니올 시장입니다. 파리지앵들이 유독 이 시장을 애정하는 이유는요. 100% 유기농만을 팔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선요. 시장 상인이 되려면요. 미리 시청으로부터 장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판매할 물건도 하자가 있는지 깐깐하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몰랐어.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파는 파티니올 시장도 판매 제품 하나하나 시청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곳은 시장답게 가격이 참 착합니다. 다양한 유기농 식재료들을 현지 마트의 절반 가격 정도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싸게 파네. 유기농인데요. 이러니 파리지앵들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네. 가격 흥정은 따로 안 되지만요. 그 대신 토마토 하나, 버터 한 덩이라도 더 얹어주는 파리 사람들의 푸근한 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12위 공개합니다. 미식의 천국 베트남의 청정섬 푸꾸옥. 코로나 팬데믹 이전 베트남 여행지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몰디브로 불리는 푸꾸옥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도시 중 제일 먼저 푸꾸옥 개방을 발표합니다. 단 우선 약 3개월 동안은 전세기를 활용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만 이용 가능. 이후에 점차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단계적 개방이니까 제한사항은 많겠지만 그거 다 지키면은 저기를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리조트에서 휴식하는 게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여행, 이왕이면 자유여행이 가능한 그날을 대비해 푸꾸옥에 가면 꼭꼭꼭 맛보고 와야 할 푸꾸옥 여행의 비밀 병기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꾸옥 명소인 딘커우 사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맛집에서 요 쌀국수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뭐 원래 쌀국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다 좀 웬만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도 이제 쌀국수에 대한 조회가 다들 올라갔기 때문에 아하. 웬만큼 맛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높아진 기호 예. 맞춰드립니다. 보통 베트남 쌀국수는 고기 육수죠. 이 집은 오직 푸꾸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꽈이 해물 육수 같은 해물. 네, 쌀국수를? 해물 육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겠네. 네. 주문 즉시 면을 뽑고 새우 어묵, 생선 어묵, 오징어 등 다양한 토핑을 올려주는데 너무 특이하다. 조개탕처럼 시원칼칼한 육수가 일품. 소스 만들 때 넣은 칼라만시가 꿀조합. 시원칼칼 맛있어요. 해물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해산물이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사실 또 더 맛있지. 아, 시원하잖아. 너무 먹어보고 싶네. 푸꾸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별미가 있는데요. 블랙 타이거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천국이 따로 없는 딘커우 야시장에 가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비주얼과는 전혀 다른 성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에? 성게에 다진 파와 고소한 땅콩을 솔솔솔 뿌려서 석쇠에 올려 수채 살짝 굽습니다. 저 상태로 수채 구워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러면 성게 고유의 풍요로운 향에 땅콩의 고소함을 더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푸꾸옥 스타일의 성게 구이 되시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좋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고 하면 그 전통시장 야시장 가야죠. 야시장 무조건 가야죠. 네, 그래서 쫙 한번 즐기듯이 좀 소박하게 먹고 오는 것도 이것도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예고한 푸꾸옥 재개방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베트남 푸꾸옥 머지않아 떠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중세 동화마을로의 초대.
이번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맞아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여행지 체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체코는 지난 9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을 인정받아 세계관광여행협회가 수여하는 안전여행 스탬프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프라하의 야경만큼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체코의 동화마을을 취재해왔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자동차 혹은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체스키 크롬루프는요. 일명 보헤미안의 진주라 불리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제2의 프라하로 불리는 곳으로 볼타바 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체스키 크롬루프를 좀 더 특별하게 즐기는 법, 이 마을을 S자로 감싼 볼타바 강에서 카약을 타고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수세기에 걸친 세월이 만들어낸 파스텔톤 건축물들을 감상하고요. 또 500년 넘게 망토 다리가 지켜온 체스키 크롬루프 성을 바라보면 중세시대 세트장에 온 것 같아. 마치 이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급류도 만날 수 있어 스릴 만점, 액티비티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오, 그리고 이런 데가 있네. 가끔 래프팅 기분이 나온다니까 야, 저렇게. 여긴 진짜 무슨 놀이동산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카약에서 내려서 중세시대 동화마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실까요? 자, 아까 카약 타고 살짝 본 체스키 크롬루프 성은 뷰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성 내 전망대 역할을 하는 흐라데크 탑의 162개 계단을 오르면 동화 속 풍경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은 풍경이 짜자잔 아하, 쫙 내려다 보이네.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발사 다리에서 거리 악사들의 연주도 듣고요. 또 체코, 맥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체스키 크롬루프는 16세기부터 수백 년 동안 체코의 대표 맥주로 사랑받은 에피베르그 맥주 양조장이 있는데요.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리시면 스피치쿠바라는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맥주를 한 잔 딱 마시면 절로 엄지척 나도 모르게 맥주 한 잔 더를 외치게 된다고 합니다. 되게 진해 보인다, 저거. 그러니까 저 정도면 도수도 높을 것 같고 진짜 그 어떤 그 맥주의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저거 마시면 진짜 안에 체코 왔구나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오솔길처럼 펼쳐진 라트란 골목 상점에서 쇼핑 타임을 한번 즐겨보실까요? 재밌네. 자, 체코 전통 인연극에 쓰이는 마리오네트, 또 보헤미아 크리스탈로 만든 컵과 체코 천연 코스메틱 브랜드 마피 팍투라의 맥주 샴푸도 쇼핑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샴푸. 동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이 멈춘 듯한 중세시대 동화마을의 초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특종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정열의 도시 바르셀로나입니다. 아, 난 이 바르셀로나 너무 마음 아파요. 그죠? 얘기했었잖아요. 예, 축구표 샀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예약해놓고 5월에 해놓고 막 다 이제 뭐 잡아놨는데 그냥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아, 나 진짜 너무 꿈꿨거든요. 프리메라 리가를 현장에서. 그래. 아우, 그것도 또 예. 메시가 뛰는 걸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으니까. 지금 떠났잖아. 이제 떠났잖아요. 자, 이 바르셀로나는 머무는 거리마다 모두가 작품, 인체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까사 바티오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까사 밀라 등 세기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을 곳곳에서 생생히 볼 수 있고요.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 자그마치 150년 동안 짓고 있는 가우디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모든 걸 사진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 사실 이 예술적인 건축물도 굉장한 볼거리지만 바르셀로나 북쪽 카탈루냐 광장에서 남쪽 항구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람블라스 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거리 정취를 즐기며 줄지어 늘어선 길거리 상점에서 소소하게 쇼핑하거나 카페에서 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고요. 또 곳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거리 예술가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스페인 하면 미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식도락 여행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현지의 음식을 요곳저곳 맛보기에 시장만큼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보케리아 시장인데요. 게리야. 이 시장에서는 단돈 1,300원에서 2,700원 정도의 컵 과일과 생과일 100% 주스로 비타민C 충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아마징. 또
스페인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죠. 해산물이나 육류, 야채 등의 토핑이 올라간 타파스로 입맛을 돋우고 돼지 뒷다리를 숙성시켜서 소금에 절인 농축된 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하몽까지. 하모. 하모. 근데 해산물도 진짜 싱싱하고 좋겠다. 바닷가잖아. 바닷가. 사실 여행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음식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 남기고 돌아오면 이게 최고의 여행인 거죠.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10위 공개합니다. 도시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보여주는 나라 미국. 막상 미국 여행을 가려고 결심하고도 어느 도시로 떠날지 고민부터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년 365일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보시겠습니다. I left my heart 따다다다. 지리리리 San Francisco. 다라라라.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특유의 따뜻함이 있는데 의외로 덥지 않은 게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하면은 이 케이블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동차보다 느릿느릿 달리며 아날로그 감성을 뿜뿜. 샌프란시스코 언덕길을 누비며 낭만을 만끽할 수가 있는 이 케이블카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1시간 대기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걸 안 기다리고 탔었는데 비결이 중간에 타면 됩니다. 무임승차? 아니. 저 출발지에서는 네.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간에서 내리거나 중간에서 타도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덜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황금 노선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정말 이것만 타고 싶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좀 한산하니까 그거 타는 것도 방법. 저것만 타고 싶으면. 자,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유명 커피 3대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9년 우리나라에도 진출, 커피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불비 보틀. 그렇죠. 본고장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조 불비 보틀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라떼를 맛볼 수가 있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반한 필피 커피의 본점과 별다방의 비즈니스 모델 피피 커피까지 카페 여행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만의 문화에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조 1호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맛을 좀 즐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 금문교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금문교를 차로 단숨에 건너보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코스도 있습니다. 아, 금문교를 자전거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자전거가 옆으로 날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가려면 저는 자전거 탔었는데 네. 자전거가 옆으로 가요. 야, 저걸 자전거로 건너면 정말 느낌 색다르겠다. 자,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절경에 흠뻑 빠져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새 샌프란시스코의 휴양지 마을 소살리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곳까지 왔으면 엘 아이스크림 가게에 꼭 들르셔야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면 어마어마하게 인파를 뚫어야 하지만 달달 쫀득한 수제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고 flavor. It's really good. It's 따뜻한 햇살 맞으며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산책을 즐기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약간 소살리토는 또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풍경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노을 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일상 자체가 약간 낭만적인 곳인 거. 그렇습니다. 자, 이번 특종도 이어서 미국 여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여행사 조사 결과 내년에 출발하는 항공권 예매 순위 1위에 등극한 곳, 지상 최고의 낙원 하와이입니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너무나 좋은 휴양지와 도심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도심에서 즐기고 싶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할 곳도 다 있고 원하는 건 다 있어요. 그냥 자연 속에서 놀고 싶으면 그것도 할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 취향껏 즐기실 수 있게 미리미리 3가지 코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사실 가족여행 하와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요? 아, 진짜요? 픽을 해놓긴 했는데 뭐 일정 모르겠고 뭐 표도 없고 그런데 어. 일단 아기 데리고 가고 보고 싶네요. 일단 픽한 거 다 취소하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아 그래요? 이 완벽한 코스로 해서 준비했어요. 네, 제가 다 한번 지워버려요. 필기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유유자적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휴양 코스. 하와이 오하우 섬 남쪽 끝에 위치한 하나우마 베이입니다. 어허.
하나우나 베이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 만큼 입장료를 지불, 몸에 바른 선크림과 태닝 오일을 씻어내야 하는 등 나름 깐깐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아이 동반 가족 여행객들이 편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고요. 좋네. 물안경, 스노클, 오리발 장착, 또 수정처럼 맑은 하나우마 베이 물속에 풍덩 빠져들어 열대어떼와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 어떻게 저런 색깔로 생겼어? 자, 이번에 익사이팅 모험파들을 위한 해양 스포츠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무리를 질주할 수 있는 윈서핑. 윈서핑의 메카로 통하는 오아우 섬에 위치한 카일루아 비치. 바람이 강한데 수심이 낮고 파도는 세지 않아 초보자분들도 윈드서핑에 도전 가능. 오, 좋네요. 바다 위를 질주하며 서핑의 낭만을 만끽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일루아 비치 앞바다의 섬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는 카약 체험과 파라세일링 등의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며 스트레스를 시원한 파도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춥다. 저거 봐. 와. 자, 끝나진 않았어요. 벌써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쇼핑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 번째 코스는 바로 쇼핑몰입니다. 특히 하와이 최대 규모의 A 쇼핑몰에는 3개의 유명 백화점과 수십 개의 유명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어서요. 쇼핑 마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한국에서 비싸서 쉽게 사지 못했던 명품 아이템들을 아주 알뜰하게 겟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자기가 쇼핑 안 할 줄 알고 가방 작은 거 가져갔다가는 가방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도 산다고 그러고. 캐리어를 사게 되죠. 자, 현재 하와이는 지정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여행지 미리 퍼가요 하셨다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8위 공개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설렘이 있는 도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여행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마다 2천여 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독일.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곳은 프랑크푸르트의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되게 평화롭다. 조용하네, 그죠?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즐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구경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우리가 성탄절에 뭐 없었잖아요, 다. 집에만 있느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회전목마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고요. 일렬로 길게 늘어선 상점들에서는 저마다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팔기도 하는데 탐나는 아이템이 많아서 양손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공예품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는 기념품 선물용으로는 정말 제격이에요. 너무 좋죠. 기념품뿐만 아니라 마켓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죠. 불 위에서 즉석에서 구워낸 소시지, 브라트부어스트를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재미는 물론이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독일식 감자전인 카토펠푸어 그리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독일 국민 간식이죠. 프레첼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비해 있다고 하는데요. 야, 맛있겠다. 독일 가면 소세지지. 배워 물어야죠, 일단. 종류별로 다 먹어야 돼요, 저건. 진짜. 그렇지. 독일하면은 근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저도 술 못 먹잖아요. 맥주는 좀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아, 독일 맥주는 달라.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독일하면 맥주입니다. 그지. 하지만 추운 겨울엔 맥주 대신 이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쌉싸름하면서도 진한 과일 향이 감도는 따뜻한 와인, 글리바인인데요. 가게마다 저마다의 예쁜 크리스마스 머그에 담아주는 글리바인은 약 5유로에서 6유로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하는데 이 글리바인을 다 마신 뒤에는 컵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좋네. 크리스마스 분위기엔 또 따뜻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로록 하면 맛있겠네요. 이번에 소개할 여행지는 도시마다 다른 매력과 테마가 있는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오, 이게 어디요? 여기 못 보셨을 거예요. 오휴. 이탈리아 여행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남부 투어는 로마 여행 간 분들에겐 거의 필수 코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나폴리에서도 남부의 동쪽으로 더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아드리아해 항구 도시 바리입니다.
현재 바리는 크루즈들의 정박지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위해 잠깐 스치는 도시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린 만큼 매혹적인 여행지인데요. 이 바리에 가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바리의 보물찾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보물은 앞서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던 해안마을 폴리냐노 아 마레의 라마 모나칠레 해변인데요. 야, 근데 도시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하다.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새하얗게, 그죠? 다녀오면은 진짜 자랑 좀 할 수 있겠다. 여기는 안 가봤어, 나. 바리 안 간 가봤어. 사람 안 본 적이 가봤어. 없어. 바리 시내에서 약 30분 떨어진 라마 모나칠레 해변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색과 높은 절벽들이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특히 라마 모나칠레 해변에서 보는 노을이 숨이 멎을 만큼 로맨틱하다고 하니 심쿵사 조심하세요. 진짜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행할 때는 보통 이제 베니스, 피렌체, 로마 그래서 약간 그 무릎 쪽 그 길로 이게 뭐 남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종아리 말고 뒤쪽은 무릎 안 쪽으로 가. 가죠. 네, 네. 앞쪽으로 많이 가죠. 무릎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진짜 숨겨진 정말 보석이네. 두 번째 보물찾기, 그 주인공은 집들이 마치 버섯을 연상케 해서 스머프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알베로벨로 마을인데요. 오, 신기하다. 석회암 슬라브를 쌓아 올린 원뿔형 지붕의 집들은 선사시대 건축 기술로 지어져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탈리아 전통 가옥 트롤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진심 처음 봐요, 저런 집이. 와, 이거 너무 이쁘네. 저 마을에만 있어도 좋겠다. 동네 사람 진짜 랄랄랄랄랄 하게끔 스머프 마을 느낌 확 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리의 보물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구시가지 바리 베키아입니다. 저 빨래 널어놓은 거 봐. 아우, 저 감성 있잖아, 저거. 감성 있지. 구불구불 미로처럼 얽힌 골목 안에는 약 40개의 교회와 무려 11세기에 지어진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서 고대 속에서도 현대를, 또 현대에서도 고대를 발견할 수 있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구시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냥 11세기로 온 거 같은데요? 그냥 문화 유적지. 11세기 건축물이에요. 그냥 진짜 문화 유적지네. 보물찾기 하다 보니까 이제 출출하시죠? 네네. 바리에 가면 꼭 맛봐야 할 바리의 대표 메뉴가 있는데요. 다금바리? 뭐라고요? 바리바리 다금바리요? 바리바리 다금바리. 작은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레키에테면. 바리베키아 구시가지 골목을 배경으로 이 오레키에테 순무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멸치와 마늘로 맛을 낸 바리 지역 전통 수제 파스타 오레키에테 콘레시메 디라파까지 먹으면 바리 여행 완성! 그리고 이 바리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약 6-7시간 이동하면 동유럽의 보석 오브 보석 크로아티아 여행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의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파스타 한 접시 후에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며 에스프레소 한 잔 하다 보면 시간이 순삭. 그렇게 페리 위에서 아드리아해를 충분히 즐긴 뒤에 도착하는 곳은 바로 크로아티아의 낭만의 도시 두브로브니크.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방금 보신 로맨틱한 두브로브니크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스르지산 전망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엽서 같은 두브로브니크 도시 전경에 흠뻑 취한 뒤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면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경이로운 풍광을 선사. 두브로브니크는 세계 10대 프로포즈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늦은 오후쯤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매직아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반지를 건네고. 낭만적이네.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셨으면 이제 두브로브니크의 진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눈부시게 푸른 바다 옆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성벽에 둘러싸인 구시가지인데요. 아기자기한 골목 사이사이로 다양한 상점과 식당이 있어서 보는 재미는 물론 먹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뭐 트러플 소금이랑 올리브 오일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러겠네. 해안 지방인 두브로브니크에는 특히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오징어 먹물을 주 재료로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 치즈를 뿌려 만든 검은 리조토라는 뜻의 츠르니 리조토. 야, 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짭조름한 맛과 지중해 특유의 강렬한 해산물 향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식사 끝낸 후 구시가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닿게 되는 비카페도 낭만 여행의 필수 코스인데요. 이곳에서는 크로아티아산 와인이나 레몬 맥주를 마셔줘야 버킷리스트 제대로 달성.
너무 좋네요. 이게 바리 갔다가 크로아티아까지 이렇게 가는 배 타고 코스로 딱 잡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5위를 공개합니다. 야, 이제 진짜 한 명 퇴근해야 돼. 자, 5위는 옵니다. 퇴근. 국룰이죠. 5위는 오. 그렇지! 여름에 떠나는 여행과 다르게 겨울 여행이 주는 낭만은 또 다른 설렘을 선사하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겨울에 집콕만 하셨던 어른이들을 위해서 동심 자극, 또 설렘을 폭발시키는 겨울 여행지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 이거 아무도 모르는 데 아니에요? 정말 드문데? 참고로 네. 저희 프리한 식구와 인연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하얀 설원이 펼쳐진 곳에서 휘바 휘바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가 절로 나오던 그곳 기자님들 기억하시죠? 아, 기억하죠. 우리 산타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 핀란드 로바니에미로 다시 떠나보실까요? 야, 자, 이곳에서 어릴 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서 덕담도 우리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서 매년 평균 50만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 산타 우체국도 가봤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댕댕이 친구들과 산타의 영원한 단짝 술록들이 끌어주는 썰매를 타면서 절로 동심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쟤는 너무 귀여웠는데. 자, 그리고 밤이 되면 스노우모빌을 타고 눈길을 헤쳐가면 자연이 주는 쇼타임. 이게 최고죠. 아름다운 오로라도 두 눈에 가득 담아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 뿐만 아니라 핀란드 여행에서 요거 안 하면 핀란드에 안 가신 겁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과 코로나로 힘겨웠던 마음을 녹여줄 핀란드식 습식 사우나. 아, 우리 엄청 저걸로 때려줬잖아요. 저거. 아, 저걸로 때린 다음에 나가서 눈밭에 굴렀죠. 네. 자, 자작나무까지로 서로 몸 두드리고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겨울 여행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무의 나라답게 우리 아이들과 어른이들이 모두 반할 만한 무 관련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선물도 알뜰살뜰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느낄 만한 나라는 핀란드가 단연 최고 아닌가. 저는 정말 언젠가 꼭 딸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날짜 잘 봐가지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때 이제 원피스 우리가 사왔잖아요. 아, 예. 사이즈 제일 작은 걸로 제가 사왔는데 이제 지금 맞았어. 너무너무 귀여워요.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떠나는 동심 여행.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과도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4위 공개합니다. 정말 어렵게 결혼식은 올렸지만 하늘길이 막히는 바람에 일생일대 꿈꿔온 신혼여행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물론 국내도 좋은 여행지 많지만 신혼여행을 핑계로 좀 장기간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 그게 또 있잖아요. 첫 번째 소개드릴 곳은 명불허전 허니문의 대명사 몰디브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자가격리 없이 입국 전격 허용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몰디브는 깨끗한 공기, 환상적인 경치는 물론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 풀빌라에서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특히 몰디브가 더더욱 가고 싶은 신혼여행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사실 가면 제일 안전하잖아. 그렇죠. 누구를 만날 일이 만날 없어요. 일이 없죠. 진짜. 그럼 뭐 격리가 필요 없는 게 그냥 있으면 격리인데 뭐. 그냥 저기는 테마가 격리예요. 이 섬에 여행의 테마가. 빌라 하나 있는데 그게 격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지난 9월 1일에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리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이네요. 미국의 대표 호텔 브랜드인 M사에서 개관한 5성급 리조트 르 메피디앙 리조트. 벨라나 국제공항에서 수상 비행기로 35분 이동하면 광활한 힐라마푸시 섬에 도착하는데요. 깨끗한 해변과 에메랄드빛 인도양, 그리고 석호에 둘러싸여 있는 환상의 경치. 아유, 어쩜 바닷색이 좋을까? 다녀왔다는 사람 찾기가 힘들겠네요. 9월 1일에 생겼으니. 이 리조트는 해변에 마련된 방갈로 컨셉의 객실과 영롱한 빛을 머금은 인도양 한가운데 지어진 수상객실로 나뉘는데요. 수상객실의 경우에는 외부 테라스 해먹과 선베드에서 따뜻한 햇살을 이불 삼아 휴식을 취하다 외부 테라스와 바로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 언제든지 투명한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 있고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행의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매일매일 공수한 신선한 식자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세계 요리를 선택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격리네요. 저기는 그러니까 따로 이동이 뭐 거의 안 되니까 이 정도 안 되고. 그냥 안전하게 진짜 리조트에서 정말 풀로 대접받으면서 아, 저기 너무 그야말로 좋다. 둘만의 시간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인 거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몰디브와 쌍벽을 이루며 허니문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곳입니다. 바로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도시 칸쿤. 칸쿤. 한때는 저기가 1등이었죠. 칸쿤의 보석과도 같은 명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장소는 바로 천연 자연 워터파크인 셀피 파크입니다. 아, 물 색깔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오션파크로요. 마치 내가 어항에 들어가 있는 듯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떼와 함께 헤엄쳐 볼 수 있고요. 아,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정글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튜브 래프팅과 짚라인, 돌핀 사파리, 다이빙, 워터 슬라이드 등 액티비티란 액티비티는 모두 총집합. 게다가 셀피 파크는 내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음료는 모두 무제한. 그야말로 정말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제한 리필. 정말 전 기자가 좋아하는 공짜인 거죠. 아, 리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약간 물놀이 하다 보면 이건 현실적인 건데 지갑 젖고 아, 막 맞아. 그냥 올 인클루시브면 네. 그냥 이거 팔짱을 차고 띡 하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이것뿐 아니라 칸쿤은 도시가 자연유산 그 자체입니다. 특히 지름이 약 60m, 깊이는 40m에 이르는 이킬 세노테에서는 조각난 하늘구멍 사이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먹어서 간이 아주 큰 분들이라면 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짜릿한 다이빙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저걸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만들어준 천연 풀을. 네. 그렇지. 진짜 신기하다. 저 구멍이 딱 뚫려 있잖아. 저기 딱 떠가지고 저거 이렇게 하늘 딱 보고 둥둥 있으면 떠 있는 거죠. 와 진짜 신선된 그런 기분. 그리고 요즘 멕시코에서 신혼여행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배우 조지 클루니가 별장을 두고 있고 가수 저스틴 비버가 연말을 보낸다는 그곳, 바로 로스카보스인데요. 로스카보스는 바다와 사막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낙하타기, ATV 등 바다를 바라보며 사막을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칸쿤과 로스카보스는 출발 72시간 전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미리 준비하자 격리 없이 떠나는 여행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여행객의 로망 여행지죠. 바로 카메라 들이대는 족족 엽서가 되고 작품이 되는 스위스입니다. 자연이 주는 어떤 황홀한 풍경이 약간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게 이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는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이쁘고. 누구나 사진 감독이 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1년 반 만인 지난 9월 국내 L 여행사를 시작으로 스위스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스위스 로망 패키지 여행 참고에 준비하시라고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핵심 코스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 융프라우 산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로망을 낭만으로 실현시켜주는 칙칙폭폭 산악 열차를 타면 여름엔 초록빛 싱그러운 풍경이 또 겨울엔 환상적인 설경이 내 눈과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융프라우 산의 스핑크스 전망대에 오르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빙하와 만년설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융프라우에서 누리는 한국인들만의 필수 코스 뭐다? 라면? 설경 보면서 뜨뜻 매콤한 라면 먹기. 자, 이 맛 그리운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스위스 대자연에서 꼭 해야 할 필수 코스.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 타 보셔야죠. 아, 전 했습니다, 저거. 저 했어요. 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중에 가시면 하늘에서 알록달록 동화 같은 풍경 보시면서 모두 날려버리시고요. 아, 근데 뭐 사진 찍느라 정신없어요, 사실. 스위스는. 그리고 어느 계절에 가도 너무 좋고. 네, 저는 이제 옛날에 문제적 남자 할 때 마테호른을 있는 스키장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형 콧물 흘리는 거 아니죠? 콧물이에요. 죽이고 싶은 너무 좋아. 그리고 스위스 하면 또 내 미각과 마음을 살살 녹이는 고소 짭짤 치즈 빼놓을 수 없잖아요. 스위스 3대 치즈 마을인 그리에르에선요. 치즈 공장에서 치즈 향도 실컷 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리에르산 치즈로 만든 퐁듀에 빵을 콕 찍어 먹으면 내가 이거 먹으려고 코로나를 버텼구나.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아, 근데 저 뽕듀는 스위스 사람들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 이거 우리로 치면은 막 추운 날 막 이렇게 국밥 먹는 이제 뜨겁게 이렇게 크네. 진짜 좋아. 진짜 뜨끈뜨끈한 게 좋아. 속이 녹으니까 살겠더라고 진짜.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요.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의 천국 캐나다. 캐나다는 어딜 가도 다 좋고 다 이렇게 산도 예쁘고. 심지어 저기는 도시도 좀 한적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는 겨울 여행입니다. 첫 번째 코스. 밴쿠버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겨울 스포츠 메카이자 세계 3대 스키장으로 유명한 휘슬러 블랙비 스키장입니다. 기가 막힌 곳이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은 가보리라라고 마음먹는 곳 중에 하나죠. 그냥 최고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으로 스키장이? 만든 슬로프는 눈이 아니잖아. 그래, 그게 달라. 자, 이 스키장은 스케일부터 남다릅니다. 슬로프만 자그마치 약 200개. 뽀송뽀송한 천연 눈으로 뒤덮인 11km의 최장 슬로프뿐 아니라 눈부신 설산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초급자 코스부터 강한 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급자 코스까지 실력대로 골라 타는 재미가 있고요. 휘슬러뿐 아니라 밴쿠버 인근에도 다양한 스키장이 있는데요. 하나로 약 9만 원이면 휘슬러 스키장은 물론 북미 지역에 제휴된 리조트 어디에서든 에피데이 패스로 원 없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진짜 천국이네요, 진짜. 자, 캐나다의 겨울 여행 여기서 끝이면 아쉽겠죠. 아름다운 빛의 판타지가 펼쳐지는 옐로우 나이프로 떠나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적인 우주쇼, 커튼처럼 내려오는 오로라가 감동의 물결을 자아냅니다. 아, 이게 겨울입니다, 이게. 생각나네요. 핀란드의 오로라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 올라온다. 자, 낮에는요,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스노우슈즈를 신고 캐나다의 드넓은 초원과 눈밭을 산책하는 스노우슈잉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스릴 만점 눈 위를 달리는 개썰매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